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의사표명에 따른 국내 증시 진단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 대선 전국 어지럽게 흘러가죠.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 사이 입장을 번복하며 차기 대선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트럼프 대세론 속에서 관련주에 촉각을 세우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남인호 소장님,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받던 조선, 방산 쪽은 출렁임이 조금 더 심해질까요? 네, 아무래도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우리 이혜선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8년생 개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8살인가요? 네, 58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58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바로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78세입니다. 그동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고령이다, 80이 넘은 늙은이다라고 욕을 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것이 부각되는 그런 후보를 만났습니다. 바이든은 42년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42년생이죠. 연세가 있으셨죠. 네, 그 상대는 누굽니까? 바로 현 미국 부통령이죠. 카멜라 해리스. 이분은 나이가 59세입니다. 자, 이제는 젊음과 나이 드신 분의 차이가 역전됐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세계 넘버 3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200년 동안 백인 인구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약 4년 전에 봤더니 백인 인구가 처음으로 인구조사 이후 처음으로 63%에서 57%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백인 인구가 처음으로 줄고요. 그걸 누가 보충했습니까? 바로 아시아계하고 히스패닉, 주로 남미가 많죠. 히스패닉이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동안에 6대4 정도로 선거 우세를 점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박빙의 상대를 만났다. 결코 지금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약체다는데 제 판단할 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옛날에 그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선거 아시죠?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다. 대통령 선거, 정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가 선거를 좌우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건강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공격받았는데 오히려 앞으로 민주당이 이제 다시 승기를 잡을 기회를 잡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주식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방산 쪽하고 선박 쪽의 그 파트를 맡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개인적 사견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 그 왜 말로 하냐? 한번 싸워봐, 붙어봐. 그리고 공격할 때는 이게 좋고 방어할 때는 이 무기가 좋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었다면 공화당 전략은 뭡니까? 야, 말로 해도 될 거 왜 싸우냐? 너 돈 얼마 했어? 넌 돈 얼마 했어? 이런 식이다. 다시 말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업가지 기질이 오히려 방산 쪽에 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동안의 신재생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쪽의 비중을 민주당이 뒀다면 공화당 쪽에서는 그 반환은 옛날에 뭐 원유라든가 이런 쪽에 부각이 된다. 그래서 저는 방산하고 선박 쪽은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셔야 될 파트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특히 그중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수혜주들이 뭐 금융도 있었고 에너지도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방산도 있고 뭐 암호화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방산 조선주는 앞으로도 쭉 갈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조금 적습니다만 특히 민주당은 관계가 깊죠.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영향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 대통령 선거 이번을 분석을 할 때 제이디 벤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이디 벤스가 실제로 지은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제가 주말에 다 읽어봤습니다. 좀 제법 두꺼운 책이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힐빌리의 노래,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지명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노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송은 안 쓰고요. 이제 엘러지라는 단어, 비가라는 단어, 슬픔의 노래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내용을 읽어보고 나니까 확실히 러스트벨트 지역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다 이해할 수 있었고 제가 내린 결론은 트럼프와
JD 벤스 간의 밸런스는 최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밸런스를 항상 맞춰줘야 돼요.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과 이렇게 여러 가지 밸런스를 항상 맞춰주면서 나오는데 일단 저는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가 내려오게 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라인들은 그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쪽은 항상 우리가 이미 겪어봤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이미 겪어봤었고 그때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투자만 해주면 아무 말 안 하는구나라는 결론을 이미 우리가 1기 때 이제 느꼈었기 때문에 그냥 해오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전지 지금 얘기 되게 많아요. 뭐 2차 전지에서 중국산 전기차한테 몇백 %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이 만든 전기차를 미국에 판매할 때 과세를 몇백 % 하겠다는데 미국에 사신 분 아니면 뭐 알고 계신 분들 지금 미국의 중국 전기차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별로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산 전기차한테 뭐 몇백 % 과세를 하더라도 이게 실질 효과가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한번 겪어봤었던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어떤 얘기도 오가고 있긴 하지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이제 미국은 이 로비스트라는 게 합법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놓고 일론 머스크가 로비스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가 되게 되면 사실 트럼프가 한 얘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2차 전지 완전 끝내버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2차 전지한테 몰려있는 정책을 밸런스를 맞춰서 하겠다. 지금은 보면 바이든은 아예 내연기관 빼버리고 전기차로만 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원래도 내연기관이 원래 전기차가 없었을 시절에도 내연기관 100%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도 있고 수소차도 있기 때문에 100% 그 시장을 장악하는 산업이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너무 전기차로 집중되어 있는 거를 좀 내연기관과 밸런스를 맞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 난 전기차 없애버릴 거야, 끝내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요. 트럼프 최근에 얼마 전 어떻게 얘기했냐면 난 전기차 괜찮게 생각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환상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전기차 100%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괜히 이게 오해를 하게끔 넘겨버리게 되면은 이거 또 사람들이 또 투자에 또 헷갈리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에 따라서 반도체는 원래 1기 때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무리 200%, 300% 관세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미국 내에 팔리고 있는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실제 어떤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과합니다. 중국이 사실 중국 정부의 많은 이제 자금을 얹고 전 세계 진출하고 있는 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관세를 때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주 대응 전략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에너지와 제약바이오 쪽도 궁금한데 하차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에너지 부분은 확실히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에 화석연료 에너지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쪽 산업이 얼마나 뜨는지를 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또 이제 정책 자금 비율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전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늘어나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주간 원유 재고에 대한 이런 재고량들을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요단에서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제 유가의 선물 가격이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에너지주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환경적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막을 수 없는 기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적인 부분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이제 3시에 이 속보로 바로 보자마자 비트코인 시세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대에서 플러스로 양전하면서 1%대까지 좀 올라가더라고요. 이전에도 이제 트럼프가 피격 소식이 있었을 때에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부터 빠르게 반등하면서 이슈가 좀 발생을 했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들이 상당히 남아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치열하게 이벤트는 발생을 하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트럼프 쪽으로 조금 우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트럼프 때에서는 뭐 약간 인하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대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 개발
반발들이 나타나면서 바이오 쪽에 굉장히 좀 큰 훈풍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남아있고 일정들이 적어도 11월까지는 쭉쭉쭉쭉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바이오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또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가져보신다면은 제약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더라도 더 긍정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이번 주 줄줄이 지금 뭐 테슬라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실적 발표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국내 상장사 2곳 중 한 곳은 실적 전망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급변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배경과 함께 방금 전에 우리 열변을 토해줬던 하청원 본부장한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상장사의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들이 이렇게 전망치가 낮아졌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유가 관련되어 있는 SOL이 전망치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요. 일단 게임주라든지 뭐 CDMO 그리고 뭐 게임주들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산업적으로 정말 괜찮은데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그런 산업군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좀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온 쪽은 뭐 지금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니까 증권주들 그리고 애플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좀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SCFI 지수가 약간은 꺾이고 있지만 어쨌든 운임지수 자체가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조선주들에서도 일부 강한 흐름들이 이제 해운주에서도 대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은 지속적인 실적이 찍혀서 나오는 산업군지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실적은 후행 데이터니까 앞으로 산업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가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HS 코드 기준으로는 대부분 좀 실적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7월 1일부터 10일에 데이터가 11일에 나오고 11일부터 20일 데이터가 금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좀 변화가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램 쪽은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디램 모듈이나 낸드 쪽은 좀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세부 사항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산업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산업군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우상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좀 종목군들을 잘 선별해 보실 필요 있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넷마블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훅 오른 거예요? 넷마블 뭐 신작 게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넷마블과 크래프톤 이런 네. 기업들은 이제 IP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증권가에서 좋은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실적 전망치 변화폭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기업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다시 재정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900포인트를 바라봤던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2,800포인트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1조 원 넘는 자금을 빼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 남인우 소장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6월 달까지 우리 주식을 정말 많이 샀죠. 23조 원, 아마 자본 제휴라 이후에 가장 많이 산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7월 달 들어서 조금 주춤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가장 큰 요인을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도 연중 최고치 경신한 바람에 차익 매물 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을 팔았냐 잘 보셔야 되죠. 반도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판 걸 가지고 뭘 샀나요? 조선 쪽을 많이 샀죠.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코너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10대에서 60대까지 누가 수익이 제일 좋았냐. 10대가 제일 좋았다.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미국의 1등 주식,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애플 등을 사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SOE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우량 주식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팔고 저 주식을 살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 즉 주식을 가지고 있던 걸 이익 봐서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것으로 집중해야지 절대로 뭐 패턴을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께 현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삼하현기를 계속 유지하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 대선 판세에 따라서 수혜 업종이 수시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도 속보가 하나 나왔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68,000 달러까지도 넘어섰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 보고 지금 뛰고 있죠. 전반적으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엔터주, 그중에서도 1년 새 주가가 반토막을 찍은 JYP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문제인데 반등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호재를 맞았는지는 김선영 대표한테 듣겠습니다. 네, 이게 반등의 호재를 맞은 건 맞지만 이게 반등 이상의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한 건 다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요즘 엔터주도 분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고점 대비해서 주가 반토막 이상 주저앉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JYP 엔터 쪽에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 하나 나왔는데 사실 바닥에서 이런 소식 하나 나와주면은 분위기 반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JYP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트와이스나 데이식스에서 스트레이키즈까지 전원 재계약을 이끌어냈다는 그런 내용인데 확인해보니까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표준 계약서상 원래 이제 3월 25일 기준입니다. 아직 한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시기를 앞당겨서 이제 재계약, 전원 재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현재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JYP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보이그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트레이키즈는 JYP 아티스트 최초로 밀리언 넘어서 더블 밀리언 그리고 트리플 밀리언, 펜타 밀리언까지 타이틀을 안겨준 효자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다른 엔터사들 재계약 상황을 좀 봤을 때 계약 종료 직전까지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실제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기 재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신뢰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고생한 아티스트한테 확실한 대우를 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재계약 이슈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부진의 늪에 빠졌던 JYP의 주가 상승도 이제 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까지 좀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작년 7월달 12만 원대에서 이제 최근에 5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1년 만에 54%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좀 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 반등에 좋은 신호인 것은 맞긴 맞지만 중요한 거는 타 엔터사들에 비해서 지금 4세대에서 5세대 이제 주자들의 활약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룹들의 활동은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 맞춰서 이제 그룹이 나와야 되고 이제 인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 나가야지만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의 주가 반등, 투자자분들한테는 얼마나 단비 같은 소식입니까? 하지만 분명 상승의 연속성은 보여줘야만 하는 구간이죠. 하반기엔 좀 반등다운 반등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예고한 현대차 그룹주 소식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2분기 실적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대선 전국과 맞물리며 트럼프의 자국 자동차 산업 강화 정책 말말말에 주가의 향방엔 물음표가 붙은 모습입니다. 향후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판매량에 대한 좀 물음표는 생겨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가격단에서의 좀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제품 믹스라든지 환율에 대한 이런 이제 고수익 차중에 대한 판매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관련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수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적인 실적과 PR 수준을 봤을 때 여전히 주가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 글로벌 피어 그룹주만 보더라도 아직도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방론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밸류업과 더불어서 나머지 종목군들 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은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 정책발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좀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렸을 때 조금 더 저는 관심 있게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증권가는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 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와 현대로템의 목표가를 올려잡은 증권가 리포트가 발행됐고요. 현대건설과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건설에 대한 리포트가 8개나 등장했는데 대부분의 증권가들은 목표 주가 유지나 하향에 나선 점 특징적이었고요. 한편 SK와 포스코
코스트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유지한 증권사 의견이 공개됐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나증권은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3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1억 원으로 53% 늘어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의 글로벌 진출 확대, 특히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증가되면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국내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수주와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56,000원에서 95,000원으로 70%나 상향 조정한 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KB증권은 오늘 현대로템에 대해서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 수준에도 주요 방산 종목 중에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철도 부문에 있어서도 2021년 58.3%에 이르렀던 매출 비중은 내년에 30% 이하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적자 프로젝트 중에서도 대부분 해소가 됐고 후속 소주도 다가오고 있다고 또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K9 자주포와 K239 다연장 후속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K2전차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는 55,000원에서 15% 이상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좀 약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일의 핵심 포인트는 선물의 누적 매수량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조에서 2조 밴드, 2조에서 5조 밴드가 있는데 지금 2조 2천억으로 나머지 밴드가 깨졌을 때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목표 주가 대거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금일 1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에서 화장품이 또 한번 약진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발 중심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출 데이터 동향에 따른 좀 변화 요인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모두 다 관심사겠죠. 결국엔 바이든 재선 후보 사태에 따른 이런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순환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마리아나라든지 뭐 반도체 2차 전지 등등등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지 여부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멘트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카톡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출발 증시에서는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투자증권 양혜정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 전략 그리고 네 분과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